처음에는 혼자다. 홀로선 나무에 꽃이 피고 결실이 맺고 씨알이 떨어져 아주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한 걸음 두 걸음 푸른 걸음마를 시작하면 나무는 나무를 부른다. 숲은 숲을 부른다. 오랜 기억과 투혼을 이어받은 후대가 힘차게 자라나는 땅에서 희망은 불멸이다. 그가 앞서 걸어온 수백 년의 걸음 따라 100년, 30년 어린 나무들이 푸르게 빛난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 정태식입니다. 오늘은 시인 박노해의 나무는 나무를 부른다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송의 오프닝에서 주로 박노해의 시를 들려드리는 것은 박노해가 계절이나 날씨 또는 시류에 맞는 시를 많이 써왔고 또 매주 화요일 시 한 편씩을 제게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한 40년 전에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이언트 세콰이어 숲 또는 삼나무 숲에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일정한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쭉쭉 하늘로 쏟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잡목이 뒤엉켜 있는 숲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들 또한 이 거대한 삼나무 사이에서 당당하게 커가는 것을 보고 그래 나무건 사람이건 또는 크건 작건 개인이 당당하게 우뚝 서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신 나무는 나무를 부른다를 통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 하나하나가 사실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말해주듯이 처음에는 언제나 혼자인 나무가 나무를 불러 숲을 이루고 이 작은 숲이 또 다른 숲을 불러 더 거대한 숲을 이루지요. 또한 씨앗을 뿌려 아주 작은 나무들이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걸어온 수백 년의 걸음 따라 100년, 30년 어른 나무들이 푸르게 빛날 수 있도록 해주지요. 사람들도 개인이 모두 당당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후대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새로 개국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추억의 음악사진관은 초대 손님과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나누는 프로입니다. 추억은 지난날의 일들을 더듬어 보게 하고 음악은 리듬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사진관은 지난날의 그림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은 앞서 읽은 시에서처럼 홀로 우뚝 서서 웅장함을 뽐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사회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중하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의 김재경 선생입니다. 김 선생님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또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독일로 가서는 성인교육과 철학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주 공부를 깊고 넓게 해서 그야말로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분입니다. 한국에 와서는 가톨릭 근로자회관에서 노동교육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업 문제 등에 집중했으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미 가톨릭 근로자회관의 허창수 신부와 한독 노동 세미나를 독일과 한국에서 정례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위원회 그리고 대구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특히 예전 대구 MBC에서는 김재경의 여론 현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의 소장이자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김재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재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서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소개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겉으로 볼 때는 말씀하신 게 다 사실인데요. 사실 과찬이십니다. 공부도 깊게 하지 않았고 잡하게 능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과찬을 주셔서 몸둘 바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별 말씀을요.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는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2011년에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핵심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이 세 가지를 화두로 해서 활동하는 현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결합해서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혹은 그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다음에 지역 내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돈이 지역에서 돌게끔 할 거냐 등등의 지역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시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주로 활동 공간이 대구와 경북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이신데 이 지원센터는 대구시에 속한 센터지요. 대구시에서 위탁을 받은 거죠. 저희 대구시에서. 커뮤니티와 경제가. 네. 그러면 이 센터도 소속은 그 커뮤니티와 경제. 네. 근데 이제 기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나 인건비 등을 시에서 위탁받은 거고요. 주로 이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인의 성격과 거의 유사한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발굴, 성장 지원, 육성 등의 간접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홍보, 판로, 생태계 구축 등의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착해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측면에서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네. 하겠습니다. 원래 고향이 대구는 아니시지요? 네, 서울입니다. 지금 사시는 거는 동구고. 네. 경북대, 대가대 등에서 학생들도 가르쳤지요? 네. 그럼 원래 고향 서울이시고. 네. 대구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 대구에 오게 된 건 남편이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의 장남이시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온 거고요. 원래 고향은 창신동입니다. 서울의 그 봉제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거기서 태어나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거기에서 있었고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향이 어딘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창신동을 가봤는데 한 10여 년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 벌꿀집처럼 봉제하는 공장들이 막 밀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그래서 전 상당히 이 근로 조건이나 노동자들의 생활이 상당히 예전하고 큰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곳은 길밖에 없었고 그 동네 전체가 완전히 그런 공장으로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의 영세 공장으로 밀집돼 있었는데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전에 평화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섬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는 어떻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어떤
산업 생태계는 거의 뭐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하시는 분이. 그래서 중국에서 오늘 주문을 떨어지면 하루 내에 모든 물건이 생산돼서 내일 요 시간에 그 물건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거기가 의미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평화시장에 거의 책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책도 사고 그 동네에 다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산업 생태계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근로자들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외국인 근로자 상당히 많고 오토바이가 막 쌩쌩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길은 좀 어둡고 막 좀 답답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에는 안 갑니다. 고향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근데 그 제조업이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 옷 같은 거 상당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거기에 많을 거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시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시제품이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상상의 어떤 물건들을 주문해서 주면 그걸 그대로 아주 너무 멋지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상당히 일정 수준의 어쨌든 우리나라의 섬유업계나 의류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곳은 정말 그런 아주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들어가면 한 건물인데 이쪽에서 들어가고 저쪽에서 들어가고 막 이럴 정도인데 들어가 보니까 약간 키 높이보다 조금 높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소득은 어떻습니까? 모르죠. 그건 물어본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제 고향을 찾아간 거였고 어렸을 때 흔적을 쫓아가 보니까 저희 집도 그런 높은 건물이 한 4층 5층 정도 되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열악했고 그래서 이 창신동 쪽에 이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흔적이 곳곳에 뭐 쉼터라든지 뭐 이런 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 주민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에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 섣불리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 환경은 네. 여전히 열악하고 바뀌지 않았다. 그래 보였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봐서. 예. 네, 어쨌든 기억 속의 고향입니다. 예. 대구 오신지는 그러면 뭐 거의 꽤 됐죠. 96년에 대구에 왔고요. 지금까지 쭉 오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구가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요? 네. 자, 여기서 먼저 음악을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김 선생님께 선곡을 몇 개 해달라고 미리 부탁했는데 참 노래 고르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르셨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보통 노래에 막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귀에 그냥 이어폰을 꽂고 듣고요. 음악의 음률이나 흐름을 따라서 생각하지 노래 가사나 이런 데 여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래 하나도 완벽하게 아는 노래가 없고 제목도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고르려고 하니까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요 같은데요.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민기가 부른 작은 연못을 함께 듣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부르던 나뭇잎이 한 입 두 입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 집 잃은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김민기가 부른 작은 연못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2년 발표된 대표적인 민중가요이지요. 그런데 군사 독재 정권 때 뚜렷한 이유 없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지만 거리에서 구전되어 널리 퍼진 노래입니다. 힘들게 선정하신 곡이지만 그래도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냥 동요 같아서 이제 동요 나이가 같아서. 드니까 동요가 되게 좋더라고요. 동요 같았고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굉장히 좀 처연하다 그럴까요?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붕어 두 마리가 살다가 연못이 이제 싸워서 연못이 엉망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물이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보면 전쟁이 여기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전쟁도 명분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랜드 오브 마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도 전쟁의 비극을 아무런 그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그냥 선한 청소년들이 그 비극을 온전하게 담고 결국 이제 죽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쟁만치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퇴폐시키는 건 없다고 생각해서 작은 연못을 선곡했습니다. 붕어인가요? 물고기 두 마리가 네. 싸운 게 일종의 내전이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 더 위험하지요. 침략 전쟁보다. 볼 수도 있죠. 근데 전 하여간 어떤 경우든 전쟁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선생님 일과 관계되는 질문을 좀 할게요. 사실 우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을
와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도 이 와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인연이 깊으시지요. 예, 인연이라고 하긴 뭐하고 참 멋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사실 안심 지역에 많은 공동체들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위태롭기도 하고 사실 걱정스럽기도 한데 근데 기적같이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다가 그냥 할 일이 있으면 보태드린 정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응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하셨지요? 예, 이거 김창완 산울림. 예, 산울림이죠.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야 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니 잡은 손이 젖어가며 헤어지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저무도록 긴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과거는 내게로 돌아서 향기를 뿌리고 있네 추억은 지난 이야기야 새로우니 그때 부른 사랑 노래 이별이었나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처음부터 이 곡은 산울림으로 활동하던 김창완이 홀로 부른 노래로 1986년 이별, 그것도 비 오는 날의 이별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담담하게 부르는데 이 곡의 어디가 좋아서 선택하셨는지요? 예, 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들을 때 동요이거나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오게끔 하는 약간 어떤 단어가 딱 와닿으면 그런 노래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이별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사실상 세상 이치가 만나면 헤어지는 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가 있는데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별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인연은 얼마나 귀한가. 소중하다. 네네. 그런 느낌에서 보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보내고 또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이별 연습도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까 제가 선생님이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었지요. 네. MBC 라디오 방송에서 네. 김재경의 여론 현장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매일 하시는 방송이었고 그것도 아침에 하시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예. 만 8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방송이었으니까 7시 15분에서 8시까지 하는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방송을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젊어서 세상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본에 없는 질문도 막 던지고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아주 우회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인터뷰하시는 분들 곤혹스럽게 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죄송하죠. 얼마나 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방송을 잘 들어주시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혹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면을 보여줬다고 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방송은 어쨌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종합 작품이었다. 그때 관여했던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좋게 평가받는다면은 그분들의 합작품으로 좋게 평가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추억의 음악 사진관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초대 손님하고 같이 만드는 그렇죠. 방송이지요. 네. 어쨌든 김 선생님이 방송 선배이십니다. 그것도 까마득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방송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참 대단하셨습니다. 매일 그 다른 주제로 아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을 하시다니 굉장히 힘드셨겠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방송하시는 분들끼리 서로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이야기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영광이었죠. 영광이었고 또 그것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혹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기회가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송 선배로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이제 동구 공동체 라디오 방송 이제 개국한 지 1년도 안 됐고 특히 이제 우리 추억의 음악 사진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방송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네 방송국이니까 동네 주민분들이 저는 굉장히 보석 같은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가식 없이 그냥 날 것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 방송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목받지 못하거나 소수자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정보를 좀 줄 수 있으면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 자체가 골고루 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 저는 그런 두 가지 역할, 주민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잘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다소 간과하거나 소외되거나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같이 담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선정하셨는지요? 예,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독일 가수인데요. 왈츠 데스 존머스라고 해서 그 지난 여름의 왈츠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아, 지난 여름에요? 네네. 한국어 제목이 네. 그러면 지난 여름의 왈츠네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같이 듣겠습니다. Der Morgen umarmt schon die Nacht. Die Wellen sind flüsternd erwacht und beginnen zu tanzen auf goldenen Seen, sich im Walzer des Sommers zu drehen. Das Meer winkt mit schimmernder Hand und streichelt behutsam den Sand, weckt den Traum, der sich hoch in das Himmelsblau schwingt, wenn der Walzer des Sommers erklingt. Dreht euch, du mein Traum, du meine Liebe. Euch gehört ihr nun ganz, dreht euch im Hochzeitstanz. Der Nacht haben sich auf der Welt die heimlich Verliebten gestellt. Doch sie lächelt und sagt sich, nur schuld ist daran, dass der Walzer des Sommers begann und ein träumender Stern, der in deinen Augen liegt, leis vom Walzer des Sommers gewiegt. 예, 알렉산드라가 부른 왈츠 데 썸머스? 네, 발음 정확한가요? 썸머스. 네네. 썸머가 아니고 존머. 예. 독일어로. 네네. 지난 여름의 왈츠. 자,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어로 된 음악은 여기 처음 듣습니다. 네. 이 노래는 1968년에 나온 노래인데 가수도 노래도 생소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 독일어로 나오고 영어로는 없더라고요. 이 가수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이제 그 번역은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번역도 안 돼 있고. 네. 선생님이 이 가수 알렉산드라와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가수는 1942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세상을 뜬 가수입니다. 그래요? 27살에 자동차 사고로. 이분의 목소리가 약간 어두우면서도 멜랑콜리하다 그러나요? 그런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샹송 가수이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2007년까지도 세상을 뜨고 나서 계속해서 음반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입니다. 이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사실 이 음악은 아더머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였는데 리메이크한 음악이고요. 이게 뭐냐면 지난 여름에 이제 아주 남자친구인지 남편인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래 위에 사랑을 이렇게 쭉 모래 위에 걸으면서 했던 그 과거의 기억, 그거를 음악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데 그는 가버렸고 그걸 기억하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랑을 되짚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유, 설명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셨지요? 예. 몇 년도에 가셨어요? 1985년에 갔습니다. 85년. 네네. 굉장히 일찍 가셨네요. 네. 그 독일에서도 추억이 많으셨을 텐데 네. 독일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예, 독일에서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죽어라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회한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젊었을 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니까 그때는 죽어라 공부해라. 한 10년만 죽어라 공부하면은 그래도 후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막혔죠. 그다음에 생활비 걱정도 해야 되죠. 수업 들어가면 그렇게 내가 뛰어난 것 같지도 않죠. 그래서 좀 많이 방황하고 많이 좀 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까 알렉산드라 음악을 추천한 거는 제가 가서 처음에 어학 시험을 아주 잘 붙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세미나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철학 강의라서 어렵긴 했지만 이 나오는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은 기억하는데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한심했죠.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열심히 하고 오후에는 학교 근처에 큰 호숫가에 가서 하늘 쳐다보고 뒹굴다가 또 자전거 타고 막 한번 도시를 돌다가 이런 식으로 방황을 할 때 그 독일인 친구가 저한테 줬던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때 담겨 있던 음악이고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위로해라. 이 음악을 듣고 참 좋다 이러면서 줬던 거라서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준 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또 저한테는 그 젊은 날의 방황이 담고 있어서 추천한 건데요. 어쨌든 유학하면서는 공부보다 인생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파출부 청소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림질 이런 거. 그게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우스갯소리를 한 3년 하니까 어느 집 딱 가면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이 집은 몇 시간 청소하면 되고 얼마 받으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청소하는 분들을 보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를 하다가 이제 어떤 때는 독일은 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청소할 때 다 틀려요. 우리처럼 한두 개 갖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이제 손이 다치거나 하는 경우는 좀 서럽죠. 그러면 청소일 끝나고 하루는 한 20km 떨어진 곳에 자전거 타고 갔다가 종일 일하고 집에 오는데 막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고 그러니까 손가락은 차갑고 바람은 불고 막 약간 피는 있고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게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 또 다녀와서도 논문 쓸 때도 아시다시피 외국어로 논문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문과니까 언어의 묘미와 언어의 의미가 아주 객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옆에서 항상 도와준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 선생, 전직 독일어 선생, 이런 분들도 논리가 안 맞으면 선생님이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했다 독일에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영역에서 나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덕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독일 생활은 감사하지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는 부분은 많이 회한이 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죽도록 공부하라 그런 말 하지요. 네. 근데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고생하신 거 상당 부분 저와 제 아내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청소. 제가 그 미국에서 철학 박사를 PhD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학위가 2개 있습니다. 예. 하나는 저 사회학 전공 철학 박사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와이프가 줘준 건데 페인팅, 하우스 클리닝, 디시워싱. 네. 네. 그래서 잘하시는군요. 철학 박사가 2개입니다. 네. 자, 네. 필요한 학위를 받으셨네요. 예, 그러게.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설거지 하거나 뭐 이 집 청소 이런 건 잘합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노래를 고르겠습니다. 어떤 노래지요? 예, 마틴 허킨스의 You Raise Me Up이라고 예. 하는 노래입니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마틴 허킨스의 You Raise Me Up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듣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불렀는데 그 마틴 허킨스가 2010년에 이 곡을 불렀을 당시 그의 나이가 57세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노래와 가수가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고요. 1953년생인데 어릴 적에 꿈이 오페라 가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오페라 가수 대신에 제빵사가 되었고요. 한 30년 동안 빵을 열심히 구웠는데 어느 날 실직되고 맙니다. 시리에 빠져서 지내다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고요. 이때 부른 노래가 You Raise Me Up입니다. 근데 이 마틴 허킨스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 몰래 홀랜드 got 탤런트라고 하는 방송국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했고요. 주저하던 아버지를 딸이 설득해서 정말 눈물로 진심 어린 설득을 해서 부치니의 유명한 노래라고 하네요. 제가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순 도르마라고 하는 걸 부르고 마침내 우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가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길거리에서 그 모자를 땅에 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하고 그것도 봤고 57세의 나이로 홀랜드 갓 탤런트에 출연했는데 청바지를 입고 네. 푸치니의 그 네순도르마 네. 아무도 잠들지 말라를 부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른 사람의 그 삶이나 오늘 들으신 노래 You Raise Me Up이나 참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네요. 선생님께서 이 곡을 듣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저도 우연히 어떻게 이분을 발견을 했고요. 보통은 성악가나 이렇게 의례화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나 평이하신 분이 진정성 있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막 빨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이분의 노래는. 근데 이 You Raise Me Up은 너는 당신은 나를 이렇게 키웁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성장시킵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원래 아마 성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 하나 키우는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 하나 키우는 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 관심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의지하고 좌절할 때에도 그 나를 키워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한 일이 있을 때 나 역시 누군가의 유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좀 성가지만 유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누구, 내 곁에 있는 누구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해갖고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해석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같이 듣고 싶은 곡은 이제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어떤 곡이지요? 예, 박은옥의 봉숭아입니다. 예. 봉숭아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심었던 봉숭아 자리에 올해는 딴 것을 심었는데 얼마 전 봉숭아 싹이 4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이 대견해서 그냥 뽑지 않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태춘이나 뭐 박은옥 네.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근데 봉숭아 노래를 좋아하는 거는 이분 노래가 좀 시 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 가사에 보면 손톱 끝에 봉숭아 쥐기 전에 그리운 내님도 돌아오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옛날에 왜 할머니들 손톱에 쫙
그 봉숭아 물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쭉 지내시다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 첫눈이 올 때 그 봉숭아 손톱에 그 봉숭아 물이 남아 있으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머니들이 좀 했어요.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봉숭아 물들인 거는 어떤 매니큐어보다도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모두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도 되살리고 또 이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첫눈이 오기 전까지 이 물이 남아있으면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희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너무 불확실성의 시기이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리고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됐는지를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우리한테는 불투명한 거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우리 꿈을 좀 하나씩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어떤 꿈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러면서 좀 뭔가 좀 밝은 희망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좋지만 또 음률도 좋고 노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가수이고 해서 그래서 그냥 선곡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그 봉숭아 물을 드리겠네. 아유,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갖고 봉숭아 물을 드렸는지 이런 이야기도 오가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네. 제가 일탈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탈 유일하게 한 게 맨 끝에 손가락에 네. 제가 봉숭아 물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얌전한 일탈이셨네. 네. 학생애들이 보고 킥킥대고 웃는 네. 웃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저의 아주 소심한 일탈이었습니다. 물 드려보세요. 되게 이쁘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빨갛게 든 거 보면 그것도 아주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자, 봉숭아 물을 많은 분들이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노래는 방송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어쩌면 그렇게 멋지니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하니 좋은 사람들과 사람 냄새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오늘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 8번째 초대 손님으로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소장이면서 대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센터장이신 김재경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방송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분 대단하다. 저기 진행하는 분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그런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영광이고요. 네. 사실 오늘 방송을 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러 온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래 선곡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선곡의 이유를 분명 물으실 텐데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의 이제 무의식을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매듭이 또 이렇게 지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대구의 사회적 경제 사업을 지원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저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위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해 주셨고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박은옥의 봉숭아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닿으면 칠터인데 그리운 내 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기다리면 손톱 끝에 봉숭아 알게도 몇 밤만 지나면 질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매여주도 곱디 곧내님은 어딜 갔나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거쳐 나타나듯 곧내님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서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님도 나오시고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